내가 은퇴했을 때 적어도 내 1년 생활비에 25배가 있어야 돼요. 그거 될 때까지는 여행 가면 안 되죠. 50대면 적어도 원 있어야죠. 내가 20대다 그러면 월급의 10%만 꾸준하게 주식형 ETF에 넣으면 노후 준비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40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심각해졌죠. 한 10% 넣어야겠죠. 50대면은 대표님께서 한국은 가난하게 되는 조건을 이제 다 갖추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보신 이유가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보면 양쪽 문화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이 그 돈에 대한 절실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산을 없애는 데 관심이 많아요. 보이는 거에 관심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은 쌓이지 않고 과소비가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 지식이 너무 없고 또 금융 지식은 완전히 빵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그 경계하고 주식을 왜 투자하냐 그러고 그런 게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경제 교육을 안 받았구나. 그냥 우린 국영수만 달렸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되면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죠. 유독 또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조금 가난하다라고 좀 인식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려면 내가 노동력을 통한 액티브 인컴이 필요하죠. 내가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거. 근데 패시브 인컴이라고 해서 내 돈이 일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데 돈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제 50살 넘으니까 회사에서 눈치를 보이는 거예요. 좀 나가줬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내 돈이 일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 당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라이프를 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그 잘못된 게 나는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착각을 해요.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 월급이 너무 작아. 또 불공평한 나라야.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에이 그럴 바에는 내가 그냥 차나 BMW를 사지 뭐. 돈 쓰자. 네, 어차피 부자 안 되는데. 내 인생은 끝났어. 뭐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만 바꾸면 누구나 다 건강한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난할 수 있는 건 다 갖고 있다. 부정적인 생각. 돈이 일하게 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 그다음에 국영수만 하면 부자가 될 거로 착각하는 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부자가 되는 거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돈을 모아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근데 그런 거를 아무도 안 해요. 계속 부정해. 그리고 전부 집만 살려고 그러고. 근데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집에 대한 게 좀 큰 것 같아요. 요즘에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요. 집값이 너무 높으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집이 왜 필요할까?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죠. 집이 필요 없는데 왜 집을 살라고 그럴까? 저는 그거부터 집이 월세가 있는데 훨씬 더 편하고 근데 왜 집을 살라고 그러지? 거기서부터 근본적인 저하고 생각이 틀린 거예요. 집을 저거 30억짜리를 왜 사지? 사면 더 이제 투자 가치가 높다고 생각. 그러니까 그게 금융무명이죠. 가치를 따질지 모르는 거죠. 20억짜리 사면 30억 무조건 된다는 거 그거는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죠. 일본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미국은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돈을 주식 시장에 들어오게 유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잖아요. 구글도 미국이죠. 엔비디아도 미국이죠. 애플도 미국이죠. 전부 미국이에요. 간혹가다 유럽 회사 하나 있고 일본에서는 거의 이제 끝났고 한국도 삼성전자 몇 개밖에 없죠. 이제는 앞으로의 세상은 누가 더 혁신적인 기업이 많이 나오는 자가 결정할 거예요. 그렇게 AI가 그 중에 하나죠.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한국한테 기회도 되죠. 왜냐하면 같은 선상에 투자 그렇잖아요. 뭐 AI가 어느 나라가 미국에 앞서긴 했지만 누구나 다 출발선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한국이 교체될 거는 교육 시스템이에요. 국영수 학원에 가는 아이들은 절대로 그런 혁신적인 마인드가 안 나오죠. 전부 의사만 되고 싶은 나라.
전부 변호사만 되고 싶은 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미래가 기다리지 않죠. 우리 엄마들이 바뀌어야 돼요. 대표님이 그럼 생각하시는 진짜 부자 기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갖는 사람. 그다음에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돈이 많으니까 돈이 충분하니까 내가 비굴할 필요 없잖아요. 자유롭잖아요. 내가 여행 가고 여행 가고 또 너그러 올 수 있잖아요. 그게 부자죠. 근데 돈에 쫓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준비를 안 하는 사람, 돈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사람,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겠죠. 그럼 오히려 문화적인 뭐 약간 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경험하는 데 쓰는 돈은 아니죠. 괜찮다고 그러니까 여행을 생각하세요? 가면 안 되죠. 아, 여행도 안 가고. 그럼요. 내가 부자가 될 때까지 가면 안 되죠. 그 부자라는 선은 그럼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내가 은퇴했을 때 돈이 수입이 없을 때 적어도 내 1년 생활비에 25배가 있어야 돼요. 내가 1년에 1억을 쓰면 25억 있어야 되고 1년에 5천만 원이면 13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될 때까지는 여행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한국은 가난할 조건이 다 있다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돈만 생기면 투자를 하지 않고 그 돈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쓸까 걱정하는 거예요. 백을 사고 막 여행 가고 막 그런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또 간혹 그 시점에만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어릴 때 애가 어릴 때 이제 금융 문맹인 사람들이 그런 그건 안 얘기하죠. 된다는 예, 당연하죠. 그때도 일단 모으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 당연하죠. 미국에 있으면 그 맨하탄에 사는 사람들 보면 자기 차 다 없어요. 여행 못 갑니다. 여행 못 가요. 근데 한국은 뭐 그냥 공항에 미워지고 해요. 전 세계 어디 가라도 한국 관광객이 더 대부분이잖아요. 그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돈의 씀씀이가 순서가 틀린 거예요.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가 돼야 되는데 한국은 먼저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죠. 대표님이 그럼 판단하시기에 50대라면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 준비돼야 된다. 50대면 적어도 10억 원 있어야죠. 10억. 최소한의 금액이 10억으로. 네, 순자산 가치죠. 그러니까 그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10억 원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라이프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주식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주위에 리딩방이나 너무나 단기적인 거에는 귀를 그리고 관심 없어도 돼요. 경제 이런 거는 관심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자율을 올리고 뭐 연준이 어떻고 한국 사람이 제일 똑똑해요. 미국 사람도 잘 몰라요. 뭐 연준이 이번에 3번 올릴 거다, 4번 올릴 거다, 2번 내릴 거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대표님 종류의 부자학교 운영하고 계시니까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은 뭘까요?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았다. 자기는 평생 주식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도 많아요. 남편 되시는 분은 긍정적인데 이제 그 배우자는 막 그거를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문맹으로 살았는데 이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글을 모르다가 글을 알게 되면 막 환희가 있잖아요. 내 길거리에 있는 간판도 읽을 수가 있고 버스에 그런 것도 책도 읽을 수 있다는 게 처음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글을 알게 되면 그 희열을 느끼거든요.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금융 문맹이었다가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처음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재미난 게 있는데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되고 매출액을 보게 되고 퍼가 뭔지도 알게 되고 너무너무 신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오시는 분의 반이 다 탈북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교포들이 많아요. 신기하죠. 이분들이 돈에 대해서 절박하구나 느꼈어요. 유태인들이 부자인 이유가 돈에 대한 절박감이거든요. 한국에 그 절박감이 필요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장기 투자를 하려면 좀 사실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원칙을 조금 보지 말아라. 기계적으로 투자해라.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 없는 돈이에요. 그냥 매달 뭐 ETF 뭐 코스피 200을 사든지 뭐 S&P 500 사든지 그리고 나머지 270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데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죠. 함부로 돈 쓰지 말아라. 우리가 매일매일 나가는 돈 있잖아. 커피값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는 생각을 해라. 내가 오늘 반드시
이 커피를 먹어야 될까? 이 돈으로 내가 ETF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한 3, 4년, 5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너무너무 그게 재미나는 거죠. 내 재산이 작년에 1억이었는데 1억 5천이 되고 2억이 되면요. 생각이 달라지죠. 그래서 저한테 많이 오시는 분이 그런 편지들도 많이 와요. 5년 전에 당신이 하는 말대로 했더니 내 돈이 3억이 됐다 지금. 너무 고맙다.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당장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장기란 아까 5년 얘기하신데 그럼 장기는 이 5년으로 봐도 될까요? 투자 기간? 5년은 미니멈이고요. 내가 은퇴할 시점이죠. 그냥 은퇴할 시점까지 쭉 보라는 네, 얘기신 거죠? 그렇죠.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그때까지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게 중요하죠.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나 혼자 일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매일 출근해야 되고 또 힘들고 잠자고 싶고 그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부터 돈이 일하게 하는 거. 돈은 잠을 안 잔다. 돈을 시켜라. 네. 앞서도 좀 얘기해 주신 내용인데 사실 한국은 여전히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결혼을 이제 앞둔 뭐 신혼부부 아니면 이제 뭐 자녀 분가 후에 집 한 채만 남은 노부부들 이런 분들에게 현실적인 투자 전략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노부부 같은 경우는 뭐 그 집을 뭐 억지로 팔 필요는 없겠지만 그걸 담보로 해서 생활비를 받는다. 그런 거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많잖아요. 모기지 같은 거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녀한테 뭘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집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돼요. 앞으로 집값 안 올라갈 겁니다. 너무 비싸요. 지금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억, 저는 20억, 저 집이 20억이래 그러면 저는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아파트예요. 저거는 미국에서는 서민 아파트인데 근데 저게 왜 20억을 가지? 20억이면 미국에서는 대저택을 사는데 풀장도 있는 대저택을 사는데 이 아파트를 20억에 해주고 산다고. 근데 우리는 일본도 그랬거든요. 일본도 버블 때 집값이 그냥 그래서 동경에 있는 집값 가지고 미국 전체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붕괴가 됐죠. 한국 저는 부동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 않다 치더라도 내 재산의 70% 80%가 있으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집을 꼭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죠. 집을 내가 왜 꼭 가져야 돼? 월세가 훨씬 유리한데. 근데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이제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부자가 되는데. 그 돈이 그럼 따로 이제 주식으로 투자를 해서. 왜냐면 근데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더 불편할 거요.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부동산 샀는데 부산에 전근 가게 됐어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뭐 전세를 두고 전세를 가겠죠?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하기 싫다며요. 이동하기 싫다면. 그렇죠. 핑계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해야죠. 예.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의 집을 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돈이 없잖아요. 자산이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딱 사버리면 어떻게 되죠? 전 재산이 100%죠. 네. 그러면 내가 꼼짝 못 하죠. 평생 그 빚 갚다가 죽죠. 근데 내가 집을 다른 경제생활 활동을 통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게 되면 집의 비중이 뭐 30% 40%를 줄잖아요. 그럼 훨씬 더 그게 더 아이디어하죠. 근데 우리는 집은 무조건 사야 된다는 정박관념이 있거든요. 그거를 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기적으로 신혼부부라든가 그 강좌를 열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집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갈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돈에 대한 철학이 같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관계가 끊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부부 사이라든가 관계가 끊어지는 이유가 돈에 대한 철학이 달라요. 그걸 같아야 돼요. 특히 이제 아이들 사교육비에 대해서 막 너무 과도하게 할 때 그때 대부분 가정이 깨지고요. 아이들도 불행해지고 그래서 그런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세대별로도 한번 그럼 여쭤보고 싶은데 뭐 직장인의 경우에는 월급의 한 몇 % 투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0대다
그러면 월급의 10%만 꾸준하게 주식형 ETF에 넣으면 네. 노후 준비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에 투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많잖아요. 내가 60세에 은퇴한다 그러면 20대에 시작한다 그러면 40년 투자하는 거잖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월급의 10%만 넣어라. 근데 이제 30대가 되면 이미 10년 잃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돈이 일할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대신에 월급의 20% 정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40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심각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20년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20년에 잃어버린 걸 메이크업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글쎄요, 한 35% 40% 넣어야 되죠. 50대면은 거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됩니다. 예. 은퇴를 앞둔 분들이 그럼 퇴직금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퇴직금이 이제 그렇죠. 퇴직금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해야 될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개업하지 말아라. 네.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금융업에 종사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 인생을.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건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금융을 살리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이라든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이 제 인생을 살면 도움이 되는 게 많이 있다 싶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 노후 준비시키고 가족 노후 준비시키고 그런 한국의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연금의 주식 비중이 세계 꼴찌거든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금융업에 관심을 가져라. 마지막으로 좀 투자자들한테 여태껏 하셨던 얘기처럼 좀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는 한마디 딱 세게 박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 주위 사람 말 듣지 말아라. 당신이 전문가다. 지금부터 라이프스타일을 바꿔라. 돈 일 시키는 거 당장 시작해라. 미루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 난 부자 될 거야. 노후 준비 될 거야. 예, 아니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시간만 있으면 돼요. 근데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 그리고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지금부터 10,000원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리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금부터 10,000원이 시작하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더 이상. 네. 네. 오늘은 국내외 주식시장 흐름부터 부자가 되기 위한 세대별 현명한 투자 전략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